저희 어머니와 이모가 어렸을 적 겪었던 미스터리한 일입니다. 그때가 1970년대. 어머니와 이모는 모두 8자매로 당시에도 식구가 많은 편이었습니다. 어머니 가족은 선산에서 대구로 이사를 왔고, 이사 오고 3년 정도 지났을 때 이모 중 한 분이 시름시름 아프기 시작하셨습니다. 아프기 시작한 이모를 A라 칭하겠습니다. 처음엔 다들 한 번 정도 앓는 몸살 감기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아무래도 약을 먹어도 도통 낫지를 않더랍니다. 하지만 가족이 많아서 여유가 있는 편은 아니었기 때문에 병원을 못 가고 미루다가 결국은 입원비가 가장 저렴한 병원으로 입원시키기로 했습니다. 그 병원은 보통 생각하는 병원보다도 훨씬 허름했고 그만큼 병원비가 굉장히 저렴했습니다. 병실은 지하실이었고 시설도 열악하다 보니까 공기도 탁하고 몸 상태가 좋아질 수 있을까란 걱정까지 할 정도였대요. 하지만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입원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입원한 그날 바로 저녁에 이상한 꿈을 할머니께서 꾸게 되었답니다. 꿈속에서 입원한 A 이모가 하얀색 이불을 뒤집어 쓰고는 시커먼 방으로 들어가고 있었답니다. 할머니는 그 꿈이 너무나도 찝찝하셨지만 이모에게 뭐 큰일이 일어나지 않아서 그냥 개꿈 꿨겠거니 그렇게 생각했대요. 하지만 좋아지지도 않았고 일주일이 지난 당일에도 전혀 나을 생각을 안 하더랍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날은 낮에 할머니께서 혼자 A 이모를 돌보고 계셨습니다. 할머니가 병원에 도착하자 A 이모가 평소에 덮던 꽃무늬 이불을 덮지 않고 하얀색 이불을 고집하더랍니다. 아픈 사람의 작은 투정이라 생각하려다가 갑자기 일주일 전 그 꿈이 생각나더랍니다. 하얀 이불을 뒤집어 쓰고 시커먼 강으로 들어가던 그 꿈. 그래서 할머니는 이모를 혼낸 뒤 그냥 쓰고 있던 꽃이불을 쓰도록 하셨대요. 그리고 집에 돌아온 뒤 저녁이 다 되어선 지치신 할머니를 대신해 엄마와 다른 이모가 저녁을 챙겨주기 위해 병원으로 갔습니다. 병원비가 저렴한 대신에 병원에 배식은 따로 없었습니다. 이모와 어머니는 병원에 도착해선 저녁을 차려 병실로 향했습니다. 병실이 있는 지하로 내려가는데 멀리서 누군가가 달려오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더랍니다. 누가 이렇게 병원에서 시끄럽게 뛰어다니는가 해서 계단을 다 내려와 복도를 보고는 이모는 바로 기절하셨대요. 복도에서 검은 옷을 입은 여자가 이모를 향해서 막 달려오는데 얼굴에 눈, 코, 입이 전부 뻥 뚫려 있었다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본 엄마는 어린 마음에 너무 놀라서 이모를 두고 집으로 도망왔대요. 어머니는 할아버지한테 동생도 제대로 못 챙겼다고 혼나며 할아버지와 함께 부랴부랴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병실 복도로 다시 갔을 땐 기절한 B 이모만 있었고 아까 본 검은 옷의 여자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병실로 들어가니 이번엔 입원해 있던 A 이모가 머리에 피를 철철 흘리며 하얀 이불 있는 사물함에 머리를 계속 박고 있더랍니다. 어머니와 할아버지는 너무 놀라서 A 이모를 말렸지만 A 이모는 계속해서 날 죽여 그냥 데려가. 뭐 이런 알 수 없는 말만 반복하시더래요. 그러다가 결국 기운이 다 소진된 모양인지 그대로 쓰러지시더랍니다. 여기서 이상한 일은 기절했다 깬 A 이모가 아무것도 기억을 못하더랍니다. 자신이 머리를 크게 박았다는 이야기를
본인이 믿지도 않았으며 A 이모는 기절에다 깬 후에는 아팠던 사람인지도 모르게 개운하다며 당장이라도 동네를 뛰어나갈 수 있을 것처럼 그렇게 말하더랍니다. 결과가 좋으면 좋다는 말처럼 할아버지는 딸이 아프지 않다고 하니 그저 다행이라고 생각하셨습니다. 그 후로 A 이모는 잔병 하나 없이 지금까지 건강하게 계십니다. 가끔 어머니께선 이 이야기를 하실 때 그때 할머니가 이모에게 하얀 이불을 줬으면 큰일 나지 않았을까라고 하시더라고요. 생각해보면 하얀 이불이란 게 시신한테 주는 하얀 천을 덮는다는 의미랑 비슷하니까요. 대학생활 중 겪은 일입니다. 저희 학교는 지방에 있는 터라 주변에 산이 굉장히 많습니다. 산이라고 하기엔 낮고 언덕이라고 하기엔 좀 높은 그런 산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산에는 흔히들 부르는 폐가라고 하는 곳이 딱 하나 있었습니다. 학생들에겐 유명한 폐가라서 선배들도 잘 알고 있었죠. 선배들에게 이야기를 들어보니 저와 친구는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왠지 가보고 싶다는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선배들의 이야기로는 혹시라도 거기 가고 싶은 사람이 있더라도 절대로 가지 말라고 당부했지만 가지 말라고 하면 더 가고 싶어지는 게 사람 심리잖아요. 그래서 혹시나 생길 일을 대비해서 남자 동기 한 명을 더 데리고 가고 싶었지만 본인은 절대로 싫다고 해서 결국 둘이서 함께 폐가로 향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무슨 용기에 그랬는지 저도 참 궁금해집니다. 토요일, 하필이면 그날 비가 엄청나게 내렸습니다. 폐가까지 차를 타고 갔는데 언덕을 조금 오르니 바로 폐가가 보였습니다. 저희는 서로 눈치를 보다가 결국 폐가 안으로 향했습니다. 방도 없고 낡은 마루만 보였습니다. 안에 들어가서 준비해놨던 초에 불을 붙였습니다. 거미줄이 사방에 있는 걸로 보니 사람들이 왔다 가는 적도 없어 보였습니다. 집이 넓긴 했지만 가구는커녕 아무것도 없어서 사실은 조금 허무했습니다. 허무한 마음에 친구랑 몇 마디 나누고 그냥 나가려고 했는데 갑자기 바람이 불지도 않았는데 촛불이 확 하고 꺼지더라고요. 저희는 순간 너무 당황해서 재빨리 부둥켜 안고 주저앉았습니다. 갑자기 놀란 마음에 1분 정도 아무것도 못하고 있었는데 어딘지 모르는 구석에서 이런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친구와 저는 진짜 너무 무서워서 제대로 서 있지도 못하겠는데 서로를 억지로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때 친구가 주머니에 있던 라이터를 켜고 소리가 나는 방향으로 우리는 시선을 돌렸습니다. 순간 저희는 너무 놀라서 비명도 지를 수 없었습니다. 머리를 풀어헤친 여자가 구석에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분명히 들어왔을 땐 아무도 없었는데 그 여자는 등을 돌리고 쌀단지 같은 걸 파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그제서야 정신이 차려졌고 미친 듯이 비명을 지르며 그 집을 뛰쳐나왔습니다. 정신없이 뛰어나와서 거의 구르는 것 마냥 나와 차를 타고 얼른 기숙사로 향했습니다. 비명을 지르는 그 순간 그 여자가 저희를 째려봤거든요. 너무 놀랐기 때문인지 기숙사에 도착하고 조금은 진정되자 곧바로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잠이 들자마자 이상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 제 머리 옆에서 쌀을 씻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거칠게 쉬는 숨소리가 제 귓가로 바로 들렸습니다. 너무 무서워서 눈을 뗄 수조차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소리가 계속해서 들려왔습니다. 저는 공포로 인해서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무서웠지만 소리의 정체가 궁금했기 때문에 용기를 내서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벌떡 일어났지만 침대엔 아무도 없었고 절 괴롭히던 소리 또한 나지 않더라고요. 혹시나 해서 함께 갔던 친구의 방으로 급히 향했습니다. 제 맞은편의 방이라 바로 문을 열면 나오는데 친구가 울면서 나오더라고요. 아까 그 여자 천장에 있었어. 그런데 눈이 없어. 피가 뚝뚝 떨어졌는데 그게 내 볼에 닿는 느낌이 너무 찝찝해. 그 여자가 점점 다가오면서 나한테 손을 뻗는데 손톱도 하나도 없고 손도 전부 갈기갈기 찢어져 있어서 사이사이로 이 뼈도 보이고 너무 무서워. 이거 어떡해. 그 귀신 화난 거 아니야? 우리 진짜 어떡해. 친구의 말을 듣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복도에서 저희는 아무 말도 못하고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그때 저희랑 친하게 지내던 친구 한 명이 방에서 나오는데 저희를 보더니 하얗게 질려서는 깜짝 놀라더라고요. 그때 저를 혐오스럽게 바라보던 그 친구의 살기 어린 얼굴은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야, 아무 말도 하지 마. 하면서 갑자기 소리를 치더라고요. 저희는 너무 당황해서 가만히 있었습니다. 친구는 저희 둘 손을 잡고 어딘가로 향했습니다. 너무 당황스러워서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 친구가 고개를 획 돌아보며 저희한테 오히려 화를 내더라고요. 대체 어디서 그런 걸 다 알고 온 거야? 저희는 너무 놀라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서로를 바라보며 친구가 이끄는 곳으로 향했습니다. 택시를 타고 시내로 나갔고 가는 동안에도 친구가 저희 발목을 꽉 잡고 놓지 않았습니다. 팔목에 피가 안 통할 정도로 꽉 잡고 있었지만 저희는 무서워서 아무 말도 못하고 친구가 잡고 있는 대로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윽고 택시가 도착한 곳은 한 무당집이었습니다. 친구가 안으로 들어가니 젊은 여자분이 나오셨어요. 여자분은 저희를 보자마자 아까 친구처럼 살기가 느껴지도록 저희가 있는 곳을 째려봤고 설명도 없이 급하게 무슨 의식 같은 걸 하셨어요. 너무 정신이 없어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도 잘 안 나요. 몇 시간 정도쯤 굿이라고 생각되는 그런 의식을 하고 저희한테 쌀을 2움큼 정도 먹이시고 손톱과 머리카락을 잘라서 조금씩 태웠습니다. 그리고는 집으로 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희는 그대로 기숙사로 돌아왔습니다. 저희를 데려간 친구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이제 괜찮다며 푹 자라고 했는데 진짜로 수면제 먹은 것처럼 그 말을 듣자마자 잠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잠을 푹 잘 수 있었고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 조심스럽게 그 친구한테 물어봤더니 그 친구가 신기가 조금 있는데 그런 친구가 그날 복도에 있던 저희를 봤고 천장에서 저희 둘에게 한 여자가 미친 듯이 저희를 잡으려고 발을 휘두르고 있더랍니다.